플러스 M 있는데 몇 점이야? 안 맞춰. 하지만 확률이 달라지는 게 없다면 그래피테이션은 자이야. 잘못 채점된 것은 아니 나중에 답지를 줄 테니까 한번 확인해봐. 이건 난이 너무 교수님이 채점하다 보니까 채점이 잘못된 게 간혹 있어. 예를 들어서 1.2인데 5분의 6이라고 그랬다가 틀리거나 뭐 이런 경우 있을 거야. 요즘 갑자기 답지에도 분수표기 같이 해주고 있어. 아니라고. 2점 다른 게 너무 슬퍼요. M2 플러스 M인데 플러스 안 쓰죠. 그럼 M1 M 곱하기 M2가 된 거야? 네. 우리 쌤들이 진짜 분식이 세셔서 조금만 나가게 해도 틀려. 근데 우리 선생님들을 간단하게 성격을 파악해보자 하면 대충 이래. 우리 쌤들은 좀 귀찮은 걸 되게 싫어해. 일반적인 통계야. 귀찮고 비합리적인 걸 상당히 싫어해. 채점도 굉장히 간단하게 하는 편이야. 일단 맨 먼저 뭘 본다? 채점할 때 답을 본다.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틀렸으면은 과정도 대충 보고 맞았으면 과정 대충을 또 본다. 그래서 중간 과정이 좀 틀렸다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고 맞았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 우리 선생님들한테 나중에 근데 이거 제가 답안지 좀 이상해요. 좀 점수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 확인하다 점수 까이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이는 MC 제공이라는 과정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책으로 한번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할게. 매우 복잡한 접근을 이용해서 얘기했었거든. 근데 그 접근 과정은 관심 있는 사람만 한번 연습해 보시고 지금 당장에는 모르셔도 상관없다. 근데 문제는 2학년 1학기 때 고등일 2를 배울 때 사대성 이론을 하게 될 텐데 그때는 알아야 돼. 그때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질량에 대한 건도 새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질량에 대한 것도 새로 정리하게 돼. 자,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정의부터 한번 보자. 181조 이야기. 특수상대성 이론에서의 에너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운동량이 새롭게 정의되었으므로 에너지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고전력 학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없을 때 물체의 전체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제곱이라고 하고 이 식으로부터 질량과 속도에 대한 제곱의 곱에 비하는 에너지가 되고 알 수 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아인슈타인은 질량이 m이다. m인 물체가 V의 속도로 움직일 때 이 질량 m이라는 건 전지질량이라는 뜻이야. 실제로 전지질량이 m인 물체가 속도 V로 이동을 하게 될 때 전체 에너지는 다음과 같다고 표현된다고 한다. 이는 m'이 되거나 움직이는 물체가는 질량이 되겠지. 이거 곱하기 c제곱이다. 자, 그래서 얘는 감마 mc제곱, 즉 루트 1 마이너스 제곱분의 v제곱 분의 mc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정지 에너지. 물체가 정지하고 있을 때 위식에서 속도 v는 0이므로 m'이 m이 되어 물체는 다음과 같은 에너지, 정지 에너지를 갖게 된다. 정지 질량을 m이라고 했을 때 에너지는 이제로는 m0 c제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정지 에너지를 얘기해 보았습니다. 즉 고전력학에서 정지한 물체의 에너지가 0이지만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입자가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더라도
질량이 광속의 제곱의 광속의 제곱을 과 같은 에너지를 갖게 되는데 이것을 정지 에너지라고 한다. 위식에서 C 제곱은 물체가 질량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암시한다. 예를 들어 몇 가지 물질들이 갖는 물체들이 갖는 정지 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자, 책이 잘못됐어요. 전자의 정지 질량은 0.11이 아니고 9.11입니다. 9.11 곱하기 10^-31 kg이야. 표 안에 이게 잘못돼서 9.1이야. 1. 자, 얘의 정지 에너지는 8.19 곱하기 10^-14 승줄이다. mc제곱 해준 거야. 이거를 선생님이 5학년 때인가? 국민학교 5학년 때인가? 구리동전의 정지 질량을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계산기 없이 손으로. 근데 3 곱하기 8승으로 안 하고 2.99 얼마 해갖고서는 나타난 값으로 미쳤다고 그걸 제곱을 치해갖고 질량을 해갖고 계산해 봤는데 실제로 구리동전 하나가 갖는 양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하루의 전용량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갖고 있었어. 어마무시하게 더 컸어. 그럼 우리 구리동전 하나가 어떻게 꾸민 거야? 그럼 구리동전 하나를 연료로 사용하면 엄청난 대력을 보겠네? 라는 생각했는데 거기에 맹점이 있었어. 우리가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핵변화 과정을 통해서 질량이 변한 부분만큼만 에너지화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물질이 갖는 질량을 에너지화할 수가 없다는 맹점이 있었지. 만약에 이거를 에너지화할 수 있다면 원자력 발전 갖고 싸울 필요도 없고 중동 애들 다 찌그러질 거고 러시아 애들도 찌그러지겠지. 에너지가 무기화돼가지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도 에너지 무기화 시킬 수 있는데 왠지 아세요? 전 세계 가공 석유 시장의 약 50%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원유 소비국이자 석유 수출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을 안 하면 전 세계 자동차가 다 서버려요. 전기차 빼고. 석유를 거의 다 못 쓰게 될 겁니다. 가끔가다 까불지. 까불어도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이란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붙을기미가 보여지. 근데 이란이 우리한테 함부로 못해. 왜? 이란이 지금 핵 개발 등에 의해서 경제 제재 중입니다. 그래서 석유 수출을 못하는데 유일하게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 미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란산 석유를 수입해 줍니다. 최대 이익이죠. 최대 이익이라 이란 애들이 함부로 못해요. 자, 아무튼 이런 물질들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한편 질량 에너지 등등성, 등가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제는 물체, 이제로는 mc제곱의 에너지를 갖는다라고 할 때 박수 쳐줍시다. 와. 자, 그러면 옛날 생각하지 마. 사람 매수가 변하는 거예요. 저희가 1등이었어요. 대웅이 지금 정록이. 오, 진짜 1등이야. 지금 좀 밑에스러운데 완전 발전을 안 하고 있어. 지난번하고 좀 똑같이. 물이 원툴이었는데. 물이 물이 원툴이었는데. 지금 처참한 애가 있어. 그 전에 1등이야. 반타작이나 하고 있어. 그래서 잘하니까. 그 이유를 아마 스스로 잘 알 거야. 최근에 우리 공부 안 했거든. 수학만 해야지 공부 안 해봐. 자, 근데 또 벗어나면은 또 너희들이 생각하는 신급 아이들이 1학년에 또 많아. 신급. 항상 2천만 비교하지 마. 선생님이 전에 목동 쪽에서 수업하는데 한성 애들하고 세종 애들도 엄청 잘하는 애들 많았어. 근데 걔네들이 한 수 접어주는 애들이 또 서울 가고 있어요. 서울 가게 물리덕분은
서울에서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손꼽혀. 수업이 안 먹혀. 애들이 더 잘해. 그리고 걔네들은 다른 책값도 수업을 해요. 서울대에서 옛날에 출판한 세대학 물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걔들은 내신 준비를 안 해. 세대학 물리가 어떤 책이냐면 그냥 보통 대학교 1학년 교재로 만들었는데 물리학부에서 3학년 때 배우는 물리학이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거기에는 연습 문제 막 계속 풀려줘요. 내용은 거의 다 알고 있더라고요. 연습 문제만 뒤지게 풀어주죠. 여러분들은 아직 손도 못 대요. 자, 그러면 중3 때 그거 해, 걔네들. 내신이나 잘해야지. 자, 그때는 올림피아드가 대학 입시에 반영이 될 때야. 반영이 될 때니까 무시할 수가 없지. 근데 지금은 다 무시야. 학교 활동이 나발이고 내신 1등 하면은 설득한다. 자, 그러면 계속 보죠. 정제에는 물체도 이 제로는 mc제곱의 에너지를 가진다는 것이 바로 질량 에너지화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 전체를 에너지화 시킬 수가 없단 말이야. 우리 자연변화에서. 그렇지? 즉 변화 과정에 질량의 차이만큼의 에너지만 변화시킬 수 있고요. 반대로 운동 에너지가 커지면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질량 효과로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지한 물체의 질량이 에너지가 될 수 있고 또 운동하는 물체의 에너지가 질량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본질적으로도 질량과 에너지의 저장의 한 형태로 에너지와 질량이 서로 전환될 수 있다는 동등한 관계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을 질량 에너지 동등성 또는 질량 에너지 고정 법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쌍생성과 쌍소멸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자. 쌍생성이라는 것은 전자와 양전자가 동시에 생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너지가 질량을 갖는 물질로 전환되는 경우로 무거운 원자의 근처에 에너지가 아주 큰 빛, 감마선이 주로 지나가게 되면 전자와 양전자, 자 그리고 전하량이 질량자, 여기서 양전자는 전하량이 자 전자와 부만 플러스인 녀석이야. 자 플러스인 자 이러한 전하량 입자가 생겨날 수 있다. 자 이와 같이 에너지가 질량을 갖는 입자로 전환되는 것을 쌍생성이라고 한다. 쌍소멸 질량을 갖는 에너지로 전환되는 경우에 입자와 반입자가 충돌해. 전자와 양전자가 대표적인 반입자야. 전자와 양전자는 대표적인 반입자고 다른 물질들은 반자를 붙여주면 돼. 예를 들어서 위코크의 반입자는 반위코크가 돼. 아래코크가 아니고 아래코크의 반입자는 반아래코크야. 그래서 반자만 붙여주면 되는데 전자만 양전자라고 불러주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입자들이 충돌하면 질량이 소멸하면서 질량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전자기파 형태로 방출되는데 이 과정에서 쌍소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쌍소멸 관계에서는 전자기파가 두 개가 나옵니다. 원자핵 주변의 전자기파에서 쌍생성이 될 때는 자 입자와 반입자 두 개가 생기거든. 전자와 양전자 두 개가 생겨서 나가게 되는데 양전자와 전자가 충돌을 하게 되면 전자기파가 두 개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얘는 운동량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전자기파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방출되지는 이런 변화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고 이번에는 자 운동량과 에너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자 운동량과 에너지 관계입니다. 자 우리 고전력학적 개념으로 한번 살펴보면 뉴턴 역학을 고전역학이라고 해. 자, 뉴턴의 역학의 범죄에서 이런 걸 쓸 수 있어요. 자, 운동량이라는 것은 뭐라고 썼지? mv라고 썼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이라고 썼어요. 자, 얘는 식을 분할시키면 이렇게 쓸 수 있지. 2m분의
mv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자, 이 값은 이렇게 쓸 수 있다. 2m분의 p 제곱이라고 나타내줍니다. 이게 운동량과 에너지의 관계였어요. 자, 그러면 자 현대 물리에서 얘기하는 특수상대성 이론에서의 자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 자,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 자,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이런 관계를 볼 수 있어. 2라는 녀석은 뭐가 되지? gamma mc 제곱이 되지. 자, 그리고 정지의 에너지는 어떻게 나타내주지? mc 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여기서 m이 정지 질량이야. 자, 그 다음에 자, 얘 운동량은 어떻게 썼지? gamma mv 제곱이라고 썼지. 오케이? 자, 식 도입 부분이 재미나. 얘를 제곱을 취할 거야. 얘를 제곱을 취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 제곱이라는 녀석은 감마 제곱, m 제곱, c 4제곱이 됐어. 근데 우리 감마라는 녀석은 뭐가 되지? 루트 c 제곱 마이너스 v 제곱분의 c 제곱이 되지. 꼴을 우리 양변을 c를 c제곱으로 나눠서 썼던 거거든. 이해해? 그래서 이 값이 돼버려. 그럼 감마 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지? c 제곱 마이너스 v 제곱분의 c 제곱 곱하기 m 제곱 c 4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항을 시켜봅니다. 자, 그러면 2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2 제곱 v 제곱이라는 값이 c 제곱 m 제곱 c 4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어. 여기서 이 제곱 대신에 다시 한번 얘를 집어넣자. 자,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나타나지. 2제곱 c제곱 마이너스 자, 2제곱 대신에 감마 제곱 m 제곱 c 4제곱 곱하기 v 제곱이라는 값이 자, c 제곱 m 제곱 c 4제곱이라고 썼어. 양변을 c 제곱으로 나눠보자. 그리고 마이너스 2양 시켜주면 단번에 쓸 수 있어. 2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2제로 제곱. 2제로 제곱이지?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더하기 감마 mv라는 게 운동량 p가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얘는 p제곱 c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게 된대. 이해해요? 이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고등학교 물리올림피아드 옛날 시험 볼 때 나오는 거야. 근데 애들이 헷갈려가 제곱만 취해서 정리만 해주면 나오는데 헷갈려가고 관계를 끌어내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되지. 이게 운동량. 자, 특히 광자의 경우에는 자, 어떤 일이 생겨? 정지 에너지가 0이야. 정지 질량이 없거든. 광자라는 가상일자라는 에너지 양자잖아지. 그래서 얘는 질량이 정지 질량이 없어. 정지 에너지가 없어. 그래서 E라고 하는 녀석은 PC라고 써줄 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P라는 녀석은 뭐라고? C분의 2라고 써줬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본식이지? 이걸 갖고 하나의 식을 도망쳐보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 우리 자, 광자가 갖는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 쓰지? 플랑크 상수를 이용해서 에너지 써줄 수가 있거든. 광자가 갖는 에너지는 이건 맨 앞쪽에 나오는데 HF라고 써줄 수 있어. H는 플랑크 상수라고 불리는 값인데 플랑크 상수는 플랑크가 제안한 상수값이야. 자,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귤세크라고 불리우는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값이야. 얘는 나중에 흑체 복사해서 플랑크가 도입한 상수값이다라고 쓰면 될 것 같아. 근데 현재 이 플랑크 상수를 이용해서 질량을 정의하고 있어요.
현재 이상성 이용해서 질량을 정의하고 있어. HF 나누기 C가 된다. C라는 녀석은 람다 곱하기 F가 되지. 기체 속도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가 되버리죠? 람다분의 H가 또 강자가 갖는 운동량이 된다라고 쓸 수 있어. 이 식은 나중에 컴톤 효과라는 효과를 배우게 되는데 그 컴톤 효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식이다. 그래서 일단은 적어보고 갈게요. 자, 그래서 이런 에너지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편 이번에는 핵 변환과 에너지라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핵 변환과 에너지. 일단 교과서상에 나온 얘기, 하이탑에 나온 얘기가 있고 일반적인 핵 변환 과정들이 또 있거든. 그 얘기를 이어서 붙여주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핵 붕괴식이나 이런 것들 어려운 상태에서 수박 밝기 내용만 나오다 보니까 너무 내용이 부실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붙여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핵 변환과 에너지 관계를 살펴봅시다. 변환과 에너지 관계에 대해서. 자, 원자 핵의 결합 에너지라는 걸 이야기해보자. 자, 원자 핵이 결합되는 결합 에너지에 대해 살펴보는데, 자, 이 결합 에너지라는 걸 먼저 살펴보고 진양결손이라는 걸 얘기해보도록 할게. 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결합 에너지라는 것은 원자 핵의 결합 에너지는 핵자 간의 결합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돼. 오케이? 자, 이런 일이 있게 돼요. 핵자 사이에는 아주 특별한 힘들이 나타나게 돼요. 양성자와 양성자 사이에서는 전자기력이라는 힘이 나타나게 돼요. 서로 밀어내겠지. 중성자는 아무런 조직을 갖지 않아. 그렇다면 이런 원자 핵 양성자 프로토나를 띄고 있는 양성자들을 결합시켜서 핵자 안에다 핵 안에다 묶어줘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전자기력보다 더 큰 힘이 필요했던 거야. 더 큰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바로 강핵력이라는 힘이 되고, 오케이? 강핵력으로 나타나게 돼. 이 강핵력들은 양성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과 양성자 중성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과 중성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모두 다 같아요. 핵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항상 인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불행히도 얘는 매우 짧은 거리밖에 작용하지 않습니다. 핵자, 즉 양성자, 중성자 10개 정도만 지나가도 힘이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의 점점 커짐에 따라서 어떤 일이 생길까? 전기적 반발력에 의해서 얘들이 깨지는 현상이 생겨. 이런 깨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깨진 현상을 막기 위해서 중성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1번부터 20번 정도까지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거의 비슷하지. 근데 그 이후부터는 양성자, 중성자의 수의 비가 점점점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1.5 대 1까지 비율, 그 다음에 1.7 대 1 이런 비율로 점점 더 많아지게 돼요. 중성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번호 84번 이후부터는 얘네들이 깨지는 걸 스스로 막을 수가 없어. 그런 물질들을 우리는 자연 방사성 물질이라고, 원자핵이 깨지면서 여러 가지 방사능 물질들이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는 현상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핵자를 묶어놓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 에너지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결합 에너지를 대표적인 예 탄소 원자를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탄소는 자, 이게 10이야. 자,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얘는 양성자. 앞으로 양성자는요 P라고 쓸게요. P
원 또는 똑같이 얘는 수소 원자이기 때문에 H11이라고 돼. 아래에 있는 것은 원자 번호인데 얘는 정비적 성질을 주고요. 얘는 위에 있는 값은 상대적 질량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그래서 양성자가 있고 양성자가 몇 개가 있지? 6개가 있다는 뜻이야. 자, 이 숫자는 화학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와 같고 전자 수와도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전자가 6개 있음을 의미해 주고 있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중성자가 몇 개가 있어? 중성자는 앞으로 뉴트론이라고 불러서 얘는 기호로 N이라고 씁니다. 얘는 정기적 성질이 없고요. 질량은 상대적 질량이 양성자와 거의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얘는 몇 개가 있다는 뜻이야? 6개. 이걸 원자 핵이라고 하면 여기서 끝인데 원자라고 하면 여기에 뭐까지 필요하지? 전자까지 필요하겠지. 자, 필요한 물리량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MP는 양성자의 질량이라고 하자. 양성자의 실제 질량은 얼마가 되냐면 1.6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cm을 이야기한대요. 자, 그리고 중성자의 질량은 1.6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cm이에요. 아주 미세하지만 조금 더 큽니다. 오케이? 아주 미세하지만 조금 더 크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탄소 원자의 실제 질량과 결합된 상태의 질량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탄소의 실제 질량은 이렇게 계산해 줄 수가 있어. 탄소 원자를 이루는 핵자의 질량부터 보자. 탄소를 이루는 핵자의 질량을 살펴봤더니 탄소를 이루는 핵자는 전체 질량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 얘는 MP 곱하기 6 더하기 MN 곱하기 6이 돼버리겠죠. 맞습니까? 이 값 실제 넣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값으로 끝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결합된 상태에 핵자들이 결합된 상태에 탄소의 실제 질량을 한번 살펴봤어. 자, 탄소가 갖는 탄소의 실제 질량을 측정해 봤더니 탄소가 갖는 실제 질량은 이렇게 볼 수 있어. 핵자 몇 개로 구성되어 있어? 1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결합된 상태 핵자 하나당 질량을 우리는 뭐라고 해? 1U라고 하고 원자 질량 단위라고 해. 자, 얘를 옛날에는 U라고 안 쓰고 AMU라고 했어요. 어토믹 매스 유닛이라 그래가지고 자, AMU 썼는데 귀찮아갖고 U로 요즘은 다 바꿔줘 봤지. 자, 그래서 1U라는 녀석은 얼마?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cmg이다. 얘를 자, 살펴보면 얘는 g으로 얘기하면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g이 되거든요. 눈치 깠는지 모르겠는데 얘 역수를 취하면 뭐가 되는지 혹시 아세요? 얘 역수 취하면 뭐가 될까요? 아보가드로수가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1U라는 값을 썼어. 그래서 얘는 1U라고 얘기해줘. 이게 탄소의 실제 질량이야. 자, 그렇다면 누구의 질량이 더 클 것 같아? 누구의 질량이 크지? 계산값 봐봐. 얘는 결합된 상태 1.66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1.67 얼마야? 그렇다면 누구의 질량이 더 크지? 우리 아이의 질량이 크다. 질량은 곧 에너지라고 했어. 결합되면서 이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하지 않고 탄소를 결합하는 데 써버린 거야. 오케이? 자, 이 과정에서 질량 결손이라는 게 생겨요.
자, 그렇다면 결합하는 과정에서의 질량 볼 수 있는 과정. 자, 결합하는 과정에서의 질량 불소 문제라고 보기로 합니다. 이 질량 불소는 우리는 델타 M이라고 써주고 있어. 질량의 변화를. 자, 얘는 자 어떤 값이 전체 값이 되어버리니까 자 얘는 MP 곱하기 6 더하기 MN 더하기 6 빼기 이 녀석은 실제 질량이라서 라지 M 제로라고 써줄게. 얘는 라지 M 제로가 됐어 라고 얘기해. 여기서 라지 M 제로는 뭐야? 12 곱하기 1.66 곱하기 11 마이너스 27kg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탄소 원자에게 질량이 되는 거지. 그래서 M0라는 값은 12 곱하기 1 2가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게 바로 질량 결성이겠네. 자, 그렇다면 결합 에너지는 탄소가 이루어질 때 결합 에너지는 E는 어떻게 쓸 수 있어? 델타 M 더하기 C 제곱이 결합 에너지가 된다. 즉 질량 결수만큼을 결합 에너지로 사용하였다라는 얘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합 에너지 질량 결수 부분을 탄소를 이용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책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질량 결수. 핵융합이나 핵분열 등과 같이 다양한 핵 반응이 일어날 수 있대. 핵 분열이라는 것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원자의 크기가 커지면 결합할 수 있는 강핵력이 미치는 범위가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원자들이 대체로 비슷한 크기의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거를 핵분열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핵융합은 작은 원자들이 결합을 하는 거야. 오케이? 주로 언제? 어디에서? 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야. 태양에서는 수소와 수소가 결합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래서 헬륨이 만들어지고,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별이 만들어지는 그 전체적인 별의 계열을 뭐라고 불러? 주계열성이라고 부르고 있지. 생각과 맨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 주계열성은 옛날에 물리에도 나오는데 뺐어. 지구각으로 넘겨버렸어. 너무 물리적이지 못해서. 물리에서 그것까지 해야 돼? 우리 책이 좀 마음에 안 들지. 반도체도 하는데 반도체는 기술 시간에 해야 되지. 다 공대에다 넘겨준 거를 왜 물리책에 자꾸 실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바뀌는 교과에서는 좀 있으면 교과가 또 바뀌거든. 2025년인가부터 또 바뀌는데 그 바뀌는 교과에서는 너네 생각 없겠다. 너네 비타민이겠네. 거기에서는 상대성 이론이 또 없어져. 아주 긍정적인 효과지. 우리 지난 시간까지 상대성 이론 해봤지만 상대성 이론은 일반적인 물리적 통념을 갖고 생각하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엄청나게 말이 헷갈리단 말이야. 그래서 물리를 정상적으로 공부할 때 도움이 크게 안 돼. 그래서 상대성 이론 나중에 기계 들어갈 때 이렇게 생각해 두는 게 좋아. 얘는 그냥 물리가 아니고 상대성 이론이야 라고 다른 과목으로 취급해서 생각해 두면 훨씬 마음이 편하고 공부하기가 편할 거예요. 그걸 자꾸 역학적인 부분하고 연계시켜 갖고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게 되는 거예요. 상대론만 봐도 지긋지긋해. 실제로 선생님은 대학교 4년, 대학원 2년 동안 다니면서 상대성 이론 수업 들은 적이 없어. 현대물리에서 특수 상대성 이론 딱 한 달에 했구나. 한 달에 봤자 4시간이야? 4 곱하기 3이니까 12시간 수업하고 상대성 이론 다 끝냈구나. 수박 겉핥기. 그것도 입점을 있는 핵물리 전공했던 선생님이 아니고 다른 선생님이 그냥 수업해 주셨어. 핵물리 하는 선생님은 워낙 바빠. 좀 덜 바쁜 선생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나중에 상대성 이론은 그 교수님한테 배운 것보다는 오히려 과학 동화에 보면서 배운 게 더 많은 것 같아. 과학 동화가 훨씬 더 유익하지. 그 다음에 상대성 이론을 공부하고 싶은 분은
차동우라는 교수님이 쓴 상대성 이야기라는 책이 있을 거야. 좀 있으면 절판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책으로 공부하면 거의 학교서 내용을 능가하는 그 정도의 내용을 습득하게 될 텐데 굳이 시험에도 그렇게 안 나오는 걸 할 필요는 없다. 물리를 다 놓고 너무 심심해서 할 거 없을 때는 과학 보면 재밌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 하는 게 보통이지. 자, 그래서 자, 계속 구조, 질량 결성. 자, 아무튼 핵융합이나 핵분열에서 다양한 변화에 핵 반응이 일어날 때 핵 반응 후에 핵 반응 전보다 줄어든 질량의 합을 우리는 질량 결손이라고 한다. 자, 핵 반응 과정에서 이러한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방출되어질 수 있는데 질량 결손 델타 M이 생겼을 때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은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동등성 또는 질량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는 MC 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어. 그래서 이는 델타 MC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자, 위식을 계산할 때 SI 단위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는 단위를 쓰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전자볼트라는 단위야. 자, 여기서 1전자볼트라고 하는 것은 전자 한 개를 1볼트의 정의 차이를 유지하는 곳을 지나게 할 때 필요한 에너지야. 자, 그래서 이 1전자볼트라는 거 일렉트론 볼트 해갖고 얘는 전자볼트라고 우리말로 얘기하거든. 그래서 전자볼트라고 해서 얘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 무슨 줄이라고 해. 왜냐하면 2라는 값은 전자 한 개가 갖는 전하량, 기본 전하량이야. 기본 전하량인데 전하량은 Q라고 많이 쓰거든. 근데 전자는 2라고 써서 그 전하량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플룸이 돼버리고, 자, 이때 해준 일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QV라고 쓸 수 있는데 Q 대신에 EV라고 쓴 거야. 이 V는 몇 볼트? 1볼트가 돼서 얘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플룸 곱하기 1볼트다 라고 해서 이 값 계산했더니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라는 값이 됐다라고. 자, 다음 단원 넘어가면서 전기 부분이 나올 때 이 계산을 다시 한번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쓰기도 한다. 자, 그러면 보통 U라는 원자 질량 단위를 사용하고 상대적 질량이지. 탄소를 12.001이라고 놓고 보는 상대적 질량들을 자, 우리 원자량이라고 하는데 결합된 물질의 원자량이라고 하는데 결합된 상태의 핵자 한 개당 갖는 자, 질량을 우리 1U라고 표현해주고 있어. 자, 그래서 에너지는 전자 볼트나 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주로 전자 볼트도 많이 쓸 수 있다는 얘기야. 1U의 질량에 해당하는 정지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이거는 외워두면 좋은 표현이 돼버려. 외우면 계산이 빨라질 수도 있어. 자, 1U가 갖는 에너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자, 자, 1U의 정지 에너지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 자, 그렇다면 에너지는 얼마나 되지? 1U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kg 곱하기 C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에너지를 줄 단위로 환산해서 계산해주면 1.4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라고 해? 10의 마이너스 15승이니? 10승? 10의 마이너스 10승 줄이라고. 얘를 전자볼트 단위로 계산을 하는 거야. 자, 저 환상관계를 이용하면 1전자볼트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니까 1줄은 얼마가 돼?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뭘로? 19승으로 나눠줘야 되겠지.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 자, 얘는 1.49 곱하기 10의-10등 줄 밥. 자, 얘는 1전자볼트라는 값이 1.66 곱하기 10의-19승 줄이 돼버리겠지. 오케이? 이걸 계산해주면 얘가 얼마가 된다라고 해? 자, 931 메가 전자볼트가 되네. 오케이? 이거를 뭐라고? 원자 질량 단위의 정지 에너지라고 인류가 가는 에너지. 오케이? 인류가 가는 에너지야. 그러면 인류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931 메가 전자볼트 퍼 C 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어. 오케이? C 제곱 계산하기 귀찮을 때는 어떻게 써줄까? C 제곱 계산하기 귀찮을 때는 1,6분의 931 메가 전자볼트 써주면 돼. 오케이? C 제곱 계산하기 귀찮을 때 있잖아, 그지? 이걸 써주면 에너지 단위도 환산해서 계산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930 메가 전자볼트 기억해 두면 엄청 이득일 거야. 오케이? 이거는 그냥 외우라고 하기가 좀 그런데 외워두면 편리하니까. 나중에 계산 빠르게 할 때 엄청 유리합니다. 그 정도 계산들까지 나오면 좀 쉽지 않겠지만 3주 시험은 또 계산기를 못 쓰게 하지. 계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니까 외워두면 편리해. 미국처럼 계산기 쓰게 하면 참 좋은데 미국은 계산기가 사용할 수 있는 계산기가 정해져 있어요. TI라는 회사에서 나온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회사에서 나온 학생용 전자계산기가 있어. 그 기종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놨어. 그러니까 수학책 봐도 전자계산기 쓰게 해놨거든. 미국에는 구구단 안 외우잖아. 구구단 몰라? 9 곱하기 8이 얼마야? 72. 그걸 얘기하면 애들이 놀래. 진짜 쓰러져. 이런 거 계산 못해. 12 곱하기 12. 144된 거 대답하면 애들이 어떻게 그걸 빠르게 25 곱하기 25 625 계산 못해. 걔네 미국 가야 미국 가야 되겠다. 근데 걔들은 계산기를 그렇게 빨리 쓰잖아. 수학책의 답지를 보면 쓰러져. 왜 쓰러진 게 아니? 수학책의 답지가 정상적으로 순풀이로 풀이가 돼 있어.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네모 칸들이 계속 연이어 있어. 이게 뭔지 알아? 계산기 버튼이야. 그걸 눌러갖고 계속 나가면은 답이 나와. 신기하지? 답지도 그렇게 만들거든. 내가 고등학교 수학 책 보고 쓰러졌다. 그게 뭔가 한참 생각했어. 그래갖고 걔한테 물어봤어. 걔 이제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녀갖고 야 도대체 이거 뭐야? 그랬더니 이거요? 애들이 손계산을 못 해가고요. 계산기로 이거 누르면 답 나와요. 보니까 그렇게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해가지고. 걔가 어디 갔는데? 야, 펜유라는 대학에 갔는데 펜실베니아 유니버시티. 거기가 알겠지? 미국에서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자, 그러면 MIT가 원했는데 MIT 대신에 다른 학교를 들어서.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란 무엇인가? 좀 전에 설명한 부분들이야. 자, 원자핵을 구성하는 핵자들은 강한 핵력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원자핵의 핵자들을 따로 분리하려면 큰 에너지를 공급해야 한다. 반대로 따로 떨어져 있는 핵자들이 결합하여 원자핵을 구성할 때는 질량 결손에 의해서 같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 이 에너지를 그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라고 합니다. 결합 에너지 원자 번호가 G. 그리고 질량수가 A인 원자핵의 질량을 낮에 M이라고 하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을 MPMN이라고 할 때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질량 결손을 살펴보면 이 조건에서 나타난 질량 결손은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양성자의 수는 몇 개가 되지? 양성자 수는 지개만큼이 되지. 보통 우리 원자를 표시할 때 XGA라고 표현하고 있거든. 자, 그리고 A라는 녀석은 중성자 수와 양성자 수의 합이야. G 더하기 N이야.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지. 이거 곱하기 MP 더하기, 자, 얘는 A 마이너스 G 곱하기 MN 빼기 라지 M이 질량 결손이 되는 거예요. 임의 원소에 대해서. 임의 원소의 원자핵에 대해서 질량 결손이 이렇다. 여기에 C제곱을 곱해준 값이 각도가 되는데 C제곱을 곱해준 값이 결합 에너지가 된다. 조금 전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럼 결합 에너지는 델타 M 곱하기 C제곱이 되는데 이런 걸로 써줄 수 있어. G 곱하기 MP 더하기 A 마이너스 G 곱하기 MN 마이너스 라지 M C 제곱이라고 썼지. C곱 귀찮잖아. 이게 지금 다 얘 원자 질량 단위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값이거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G 곱하기 MP 더하기 A 마이너스 G 곱하기 MN 마이너스 라지 M 곱하기 C곱 대신에 이렇게 써주면 돼. 자, 얘는 931 메가 전자볼트퍼 6 이런 형태로 나타내 줄 수도 있다. 오케이? 얘를 상대적 질량으로 6단위로 표현해서 나타내줘. 1.00 얼마, 얘를 1.00 얼마 해갖고 조건에 주어지게 돼. 문제 속에. 그래서 이렇게 질량, 원자 질량 단위로 계산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합 에너지는 자, 이런 꼴로 나타내줬다. 뒤쪽에 뜬금없이 이렇게 쓴 이유가 C제곱 대신에 얘를 써서 그렇다는 얘기를 설명하려고 다양하게 표현을 해본 거야. 자, 한편 결합 에너지 단위는 매우 커서 보통 메가전자볼트인데 메가는 10의 6승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 자, 이렇게 나타내줍니다. 핵자당 평균 결합 에너지를 살펴보면, 자, 주어진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는 그 원자핵을 이루는 핵자 수로 나눈 것을 평균 결합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핵자당 평균 결합 에너지는 핵자가 원자핵에 얼마나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기준이 되고,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원자핵은 안정하다. 안정하다는 건 뭐야? 원자핵을 깨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원자핵을 깨기가 어렵다. 자, 그래서 가장 안정한 물질은 철 정도가 돼. 철의 동위원소 정도가 가장 안정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핵자 한 개당 결합 에너지는 질량수가 60 근처, 즉 철의 동위원소 쪽에서 가장 커서 8.8 메가전자볼트로 가장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근처에 원자핵이 가장 안정하고, 질량수가 60보다 작은 원자핵은 결합하여 무거운 원자핵이 될 때 더욱 안정해지고, 60보다 큰 원자핵은 분열하여 가장 안정한 원자핵 쪽으로 전환이 돼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림이 이래. 이 핵자 한 개당 결합 에너지 매우 중요합니다. 얘는 전체 질량수야. 자, 질량수 A에 대해서, 자, 이쪽으로 핵자 한 개당 결합 에너지. 자,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그려져요. 자, 그리고 이쯤이 60쯤이 되고요. 얘는 철의 동위원소야. 철은 원자번호 몇 번이지? 27번이고 56이라는 질량수를 갖고 있지. 자, 이때 60이면 철의 동위원소 정도가 된다는 얘기야. 67. 자, 그러면 이거보다 작은 물질은 점점 철로 변해가기 위해서 뭘 해? 핵융합이라는 거. 핵융합이 뉴클리어 퓨전이야. 퓨전. 자, 그 다음에 이쪽 물질들은 안정하기 위해서 분열이라는 걸 택하게 돼.
그래서 얘는 핵 분열이라고 하는데 이 분열은 영어로 뭐야? 피전이야. 26번이야. 27번이 똑같을 거야. 그래서 이 정도의 값을 갖게 돼. 자, 그래서 융합을 택하는 녀석들은 보통 어디에서? 별 내부에서 일어나게 돼. 별 내부에서 일어나서 가장 마지막까지 나타난 아이가 누구야? 철이야. 그러면 자연에서 철까지는 별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만들어져?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조심성이관. 자, 얘네들은 별이 이쯤이 가면 별의 이제 운명이 끝나가고 얘는 이런 특징이 생겨. 별이 수축하려는 중력에 의한 에너지와 핵 분열에서 나타난 에너지들이 핵융합에서 나타난 에너지들을 팽창시키려고 하는 게 처음에는 균형을 이루다가 점점점 어떻게 되지? 중력에 의해서 뭉칠수록 온도가 올라가서 핵융합에 의한 에너지가 커지거든. 그러다 보면 얘네들이 어때? 나중에 한꺼번에 터져버려. 중력에 의한 에너지보다 한순간에 어때? 팽창하는 에너지가 더 크게 나타나거든. 팽창하면서 초신성 폭발이 되는데 이때 나오는 에너지가 어마무시해요. 그 어마무시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핵융합을 강제로 시켜주는 거지. 코로나 시작하던 해인가 선생님이 신문기사, 인터넷 신문기사 보고 존내 빡쳤는데 금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로 기사가 나온 거야. 제목이. 그래갖고 링크 찾아봤어. 연금술이 어디서 개발됐나? 그 링크를 찾아봤어. 그랬더니 기사가 삭제됐대. 포털에다 올려놓은 기사가 삭제된 거야. 그래갖고 다시 어떻게? 원래 신문 기사로 찾아갔지. 그래갖고 그 신문에 나온 기사의 한 70%를 다 확인했나 봐. 제목을. 남아있는 거야. 했더니 나쁜 새끼들.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 내가 할 수 없잖아. 그 만들 수 있다며. 사람이 만들 수 없잖아. 그래서 연금술을 알아내가지고 좀 물어보려고 했더니 좋습니다. 자연이 만드는 거지, 자연이. 자, 그래서 더욱더 안정하려는 상태로 계속해서 변화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과정 중에 하나 핵 분열이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핵 분열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죠. 자, 핵 분열은 얘는 원자번호 84번 이상의 원소들이 자연 중에서 자연스럽게 크기가 비슷한 두 덩어리로 나뉘어지는 과정을 핵 분열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죠. 전자들이 전기력으로 원자에게 붙잡혀 있으며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 데는 수 전자볼트의 에너지밖에 소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는 얼마가 되지?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는 한 개를 떼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13.6 전자볼트라는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1몰을 떼내는 데는 1312kJ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전자를 떼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들이 있어. 자,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 차이가 큰 녀석이 원자가를 결정하는 에너지가 되지. 자, 그러나 핵자들은 강한 핵력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핵자 하나를 원자 핵에서 떼어내려면 수백만 전자볼트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자, 핵 분열이라는 과정. 큰 원자 핵이 중성자와 같은 입자와 충돌을 하여 질량수가 비슷한 두 개의 원자 핵으로 나뉘어지는 핵 반응을 원자 핵 분열 또는 핵 분열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인공적으로 핵 분열을 시켜주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인공적으로 핵 분열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되는 물질이 뭐라고? 중성자야. 이 중성자는요, 빠르면 안 돼요.
빠르면 안 돼. 이태원이 자는 거 아니지? 빠르면 안 돼. 느리게 가야 돼. 그래서 원자 핵의 반응로에서는 핵 반응로에서는 이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감속제라는 걸 써요. 이 감속제의 종류에 따라 원자력 발전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느린 중성자를 우리는 열중성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느리게 진행하는 중성자와 결합하여 질량수가 비슷한 두 개의 원자핵으로 나누어지는 핵반응이 있다. 이 핵 분열 후에 생성된 입자들이 전체 질량은 핵 분열 전 입자들의 전체 질량보다 작아지게 된다. 실제 질량이 작아져. 왜? 질량 결손 부분만큼 나타나서 그 부분이 외부로 방출되는 에너지로 이용되지고 있는 거죠. 질량 결손에서 발생된 막대한 에너지는 생성된 입자의 운동 에너지와 전자기파 등의 에너지로 전환되어지고 있다. 이 에너지를 원자 핵 에너지 또는 원자력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자력 발전에서의 핵 분열의 대표적인 예들을 한번 예시해 보도록 하죠. 총 235개의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된 무거운 우라늄이 있어. 우라늄은 원래 정상적인 I가 92에 238짜리가 원래 정상적인 우라늄이에요. 얘는 핵 분열이 엄청나게 느려. 그러니까 얘를 우리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워. 오케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어려워. 하지만 자연계에는 얘와 같은 양성자 수를 갖는 또 다른 우라늄이 있었어. 얘의 질량수는 얼마? 235짜리 우라늄이 있었어. 얘가 주로 기여를 하는 물질이고 얘가 핵 물질로 이용되지는 아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필요 없는 우라늄을 버리고 얘네들의 농도를 최대한 높여줘야 되겠네. 그래서 얘네들을 우라늄 농축 기술이라고 하지. 우라늄 농축 기술. 우리나라도 갖고 있어. 우라늄 농축 기술 우리나라도 갖고 있어. 북한도 있고. 윤석열이가 이번에 가갖고 핵무장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지. 거짓말 안 하고 한 달 안에 핵무기 만들 수 있어. 우리나라. 지금 있는 시설 갖고도 핵무기 한 달이면 만들어. 최소 10개는 만들 거야. 1년이 지나면 거의 세계 최대 원자탄 보유국이 될 수도 있어. 우리나라가 1970년대 후반부터 핵발전소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연료봉투를 축적해 놓고 있어. 걔들을 재처리만 하면은 플루토늄이 그냥 막 나와. 실제로 김대중 정부 때까지 연구용 우라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물질을 분리해놨는데 질량 그냥 이걸 원심 분리기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자기력 이용해서 분리시켜주고 있는데 무한한 플루토늄이 엄청나게 있었대요. 적어도 핵폭탄 그것도 연구원에서 실험용으로 그냥 막 하다 보니까 플루토늄이 부산물로 생긴 거야.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걔네들이 원자탄 약 3개에서 4개 정도 만들 분량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IAEA라는 곳이 원자력 기구거든. 이 원자력 기구에서 우리나라가 의심 국가 중에 하나야. 쟤네가 저렇게 많은 핵폐기물들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도 있는데 없다고? 합리적 의심을 받고 있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들이닥치지 못하는 거야. 근데 노무현 정권 때 들어오면서 원자력 연구원에 이 플루토늄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나 봐.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도 보고를 받았을 텐데 넘어갔거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자수를 했어. IAEA 자수해갖고 와서 다 수거해갔습니다. 원자력 사찰, 핵 사찰 받지 않는 조건. 합리적 의심 갖고 있는 것도 괜찮은데 왜? 북한 애들이 쟤네 핵무기 있을지 몰라. 건들면 안 되겠어. 중국 애들도 그럴 거 아니야.
중국 애들. 근데 요즘 중국산 보면은 핵폭탄이 터질지 어쩔지는 모르지. 저 핸드폰이 샤오미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존내 웃겨. 공장 초기화를 시켰거든. 근데 하루 만에 전급 파일이 50기가가 생겨버렸어. 어디서 온 거예요? 어디서 온 거예요? 아무래도 중국 새끼들이 나 모르는 백도어를 깔고 있지 않나 싶어. 또 50기가? 백도 50기가? 의심가잖아. 한번 촬영하면 공장 초기화 시키면 제 기본적인 시스템 파일이 3기가 정도가 있더라고. 근데 사진 여기 동영상 촬영하고 지우고 나머지 용량을 확인했더니 50기가가 남은 거야. 그래갖고 폴더마다 다 찾았어. 없어. 그 숨겨진 파일이 어디 있다는 얘기지. 아무래도 중국 놈들이 저거 하려고 백도어 깐것 같아. 샤오미 애들이. 뭐 카메라 타고 유출될 거. 카메라랑 같이 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를 보고 있나? 딱 걸렸어. 누나 말이. 어떻게 하지? 이 말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지. 조소 쪽이 하고 있나? 자, 얘네들은 자, 정상인 상태에서 분열이 잘 안 일어나는데 이럴 경우에는 분열이 잘 일어나고 있어. 자, 엄청나게 느린 중성자를 투입시켜요. 얘네들은 우리는 무슨 중성자? 열 중성자라고 불러. 얘네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원래 중성자가 발생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 빛의 속도에 근접한 속도로 진행해요. 진행하는데 무슨 일이 생기지? 물 같은 데다가 얘들을 넣어놔요. 물 같은 데다 넣어놓으면 물에 의해서 속력이 줄어들어요. 오케이? 물에서의 속력이 줄어들게 돼. 자, 그래서 느린 양 중성자가 만들어서 자, 그러면 이게 원자에게 흡수되어지면서 얘는 92에 236짜리 아스트릭 붙여놓은 이유는 불안정, 매우 불안정하다라고 해. 매우 불안정한 원자 핵으로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하나가 더 들어갔는데 엄청나게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크기가 비슷한 쪽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반응이 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데 대표적인 값들이 얘네들이야. 자, 첫 번째 나뉘어지는 I는 바륨이라는 물질과 자, 또 18조 원소가 되는 요거 크립톤이라는 물질로 나뉘어지고 있다. 자, 크립톤은 원자 번호가 몇 번이니? 36번이야. 이 과정에서는 중성자가 몇 개가 나오냐면 3개가 나오거든. 그러면 바륨은 원자 번호 몇 번이야? 96 빼기 36이 돼버려. 50. 얼마가 되니? 56이 돼버리니? 자, 그 다음에 얘 연관시킬 때 이 92가 열로 올라가. 얘가 열로 올라가. 그냥 외울 때 쓰는 방법이야. 그럼 질량수가 얼마가 돼? 여기 3이 있고 92가 있어. 236 빼기 95야. 얼마가 되니? 141이라는 값이 돼. 이게 가장 외우기 좋아. 그럼 얘네들이 중성자가 또 나왔네? 이 중성자들을 어때 다시? 속력을 느리게 만들어줘.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생해. 왜? 이때 질량 결손에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가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로 나타나거든. 느리게 만들어줘야 되지. 느리게 만들어주려니까 어떻게? 또 감속제를 이용해. 감속제 이용하면서 다시 느리게 되면 처음에 중성자 하나로부터 출발한 핵 분열이 중성자 3개가 분열시키네. 그 다음에 몇 개가 될까? 9개. 그 다음에는 27개.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 반응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연쇄 반응이라고 얘기해. 체인 리액션이라서 연쇄 반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반응이야. 자, 한편 여기서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고 또 우라늄 235짜리가 이런 방법으로 나와. 자, 이렇게 돼. 자, 이 아이가 또
똑같이 불안정한 우라늄이 돼버려요. 자, 그러면 얘는 분열할 때 이렇게 분열합니다. 바륨 앞에 있는 원소가 될게요. 데마카스바라야. 그럼 얘는 스트론튬이 되겠지. 맞아? 스트론튬의 원자 번호는 얼마가 되니? 56에서 18만큼 빼줘야 되겠지. 얼마가 돼? 38이 되고. 자, 더하기. 자, 크리폰 다음에 아이가 누구야? 헬레아크 크세논이라고 해야 되지만 제논이라고 하지. 제논이 됐어. 원자 번호는 얘보다 얼마가 많아? 18만큼 더 많지. 그럼 얼마가 되니? 54가 돼버려. 자, 더하기. 자, 얘는 만족하려면 두 개가 오게 되는 중성자 2. 자, 그리고 얘네들의 질량수는 대략 얼마 정도 값을 갖고 있습니까? 자, 제논이 140이라는 값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142가 되고 236 빼기 142 하면 스트론튬은 질량수가 얼마가 되지? 90. 얼마? 94가 되고. 자, 살펴보니까 되게 재미난 반응식이다. 밑에 있는 숫자의 총합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또 질량수에 대한 총합도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는 사실. 오케이? 요거 칸느키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숫자. 오케이? 이런 데다 네모 쳐놔. 네모 쳐놓고 숫자 얼마냐? 이런 식의 문제들 굉장히 많아.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는 반응이 대표적인 핵분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여기서 또 하나의 얘기를 이야기해보자. 이런 입자들이 좀 전에 물속에서 감속되면서 운동한다라고 했지. 얘네들은 실제 연료봉에 갇혀있고 중성자들이 돌아다닐 거야. 이 중성자들이 얼마나 빠르냐면 초기에 물속에서의 빛의 속도보다 빠르다. 빛의 속도보다 빠르다고 상대성이 깨지는 거? 그건 진공 중에서잖아. 매질 속에서의 입자가 운동하는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다 보니까 아주 특이한 일이 일어나. 소닉붐이 물속에서 일어나. 와. 소닉붐 현상이 일어나는데 커지는 게 아니고요. 체르코프 복사라는 복사 현상이 일어나. 그래갖고 주변이 그렇게 보이게 돼. 주변. 그래서 원자 핵 반응로에서 이런 빠르게 움직이는 녀석들에 의해서 체르코프 복사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해요. 자, 아무튼 이렇게 되고 중성자를 느리게 하는 물질을 뭐라고 했어? 감속제라고 했어. 이 감속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표적인 게 물이야. 경수라고 얘기하지, 일반적인 물.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물이 이용됩니까? 중수라는 물이 이용되고 있어요. 이중수소에 의해서 나타나는 물이 이용될 수도 있어. 그럼 얘는 중수로라는 발전 방식이네. 또는 탄소를 이용해서 감속제를 이용할 수가 있어. 탄소 등을 이용해서 느리게 해주는. 그럼 감속제는 반응을 촉진시켜주는 물질이네. 근데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게 자꾸 연쇄 반응에 의해서 점점 더 많은 양 한꺼번에 방출하면 터지겠지. 여기서 발생하는 열이 너무 많아. 너무 많으면 수소 폭발로 이어질 수도 있어. 자, 통제가 안 되면 그래. 후쿠시마가 그래. 일본에 후쿠시마 발전소가 있었지. 얘네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닷물이 들어왔어. 침수가 됐는데 누가 침수되냐면 냉각 펌프가 침수가 돼서 냉각을 시켜주는 펌프가 침수가 되는 거야. 그 냉각시켜주는 물을 이용해서 이 에너지를 물에게 전달시켜서 물을 가열해서 증기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주는 게 원자력 발전이거든. 근데 무한정 얘들이 핵분열이 시작되는 거야.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고온의 상태가 되는데, 자, 이 우라늄은요 235는 자, 분말, 노란 분말 형태로 되어 있어요. 얘를 직접 물속에 넣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연료봉을 만들어요. 연료봉은 주로 스트론튬이나 세슘 등을 이용해서 만들어주게 돼요. 걔네들의
연료를 채워서 그걸 연료봉으로 꽂아. 이거를 펠렛이라고 하는데 이 펠렛을 꽂아놓은 상태에서 물의 온도가 너무 높은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일종 원소가 되는 세슘 같은 경우에는 고온의 물과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반응하면서 물에 녹으면서 뭐가 만들어져? 수소기체가 발생하게 되거든. 수소기체가 발생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니? 안에 수소가 가득 찬 거야. 가득 찼다가 얘네들이 뭐 화기에 의해서 산소량이 워낙 적으니까 폭발이 아니고 수소 자체로 폭발이 일어났어. 그래서 원자로가 깨진 거야. 깨지면서 바깥쪽으로 방사능 물질이 노출된 사건이거든. 통제가 안 돼서 그래. 자, 이거를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중성자의 수를 줄여줄 필요가 있어. 중성자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누굴 이용하니? 제어봉이라는 거예요. 제어봉의 가장 대표적인 재료가 누구야? 붕소가 포함된 물질이야. 붕소가 포함된 물질. 이 붕소는 중성자 흡수를 아주 잘 시켜주는 물질이야. 실제로 일본에서 후쿠시마 발전소가 터졌을 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붕소를 무상 제공해줬어. 플러스 물을 못 먹을까봐 삼다수를 또 엄청나게 보내줬어. 배고플까봐 신라면, 컵라면을 또 엄청나게 보내줬어. 거기에다 전기가 부족할까봐 정몽준이라는 사람이 대형 발전기 9대를 줬어. 석유를 이용한 발전기. 근데 까불잖아. 까불지. 그래서 한 번 더 기대해보는 거야. 이번에는 해저화산이 아니고 후지산이 터져가지고 후지산 터진다는 얘기 되게 많거든. 후지산이 대파라산이야. 후지산이 터져가지고 애들이 갈 때도 없고 올 때도 없고 그냥 거기 살게 못 들어오게 한 거고. 컵라면 삼다수 최고 상품 아니니 우리나라? 유시스 물도 아니야. 이거 류 무슨 물이니까 되게 싸잖아. 마트 가면 2리터가 400 몇십 원짜리 물이 있거든. 근데 삼다수는 되게 비싸잖아. 그건 1,000원쯤 하잖아. 근데 진짜 고급진 물 보내주는데 까불잖아. 안 되겠어. 삼다수 먹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분열이 있다고 합니다. 밑에 부분 한번 읽어보죠. 자, 우라늄 한 개가 분열할 때 보통 3.5 곱하기 10에 28kg의 질량 결손이 생기는데 이에 의해서 약 200메가 전자볼트 에너지가 방출되어진다. 핵자 한 개당 방출되는 에너지는 0.85메가 전자볼트라고 합니다. 자, 핵분열의 연쇄 반응. 한 개의 우라늄 핵이 우라늄의 원자핵이 핵분열할 때 생성된 2개 내지 3개의 중성자는 상당한 에너지를 가짐으로 속력이 매우 빠르다. 물속에서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도 있단 말이야. 자, 이렇게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고속의 중성자들은 다른 원자핵과 충돌하면 핵분열을 일으키지 않고 튕겨나거나 아니면 뚫고 지나가 버려. 너무 빨라서. 자, 이 중성자들의 속력을 낮추어 속력이 충분히 느린 열 중성자가 되면 주변의 다른 우라늄 원자핵과 충돌하여 연쇄적으로 핵분열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핵 반응을 연쇄 반응이라 한다. 연쇄 반응이 진행될수록 핵분열하는 우라늄 235짜리의 원자 핵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므로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에서는 원자핵 한 개의 분열에 의한 중성자 방출이 다른 한 번의 원자핵 분열을 일으키도록 연쇄 반응 속도를 조절하여 안정한 에너지를 얻게 하는데 그때 이용하는 게 옆쪽의 감속제이다. 자, 우라늄 235의 핵분열에서 방출되는 고속의 중성자의 속력을 낮추어 열 중성자가 되면 우라늄 235의 분열이 가속화되어 핵분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자, 고속의 중성자의 속도를 낮추는 데는 물이나 흑연과 같은 물질이 이용되는데 이것을 감속제라고 한다. 또 분열이 또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방식으로 우리 제어봉이라는 걸 이용한다라고 얘기했죠. 자, 제어봉 얘기가 거기 그림에만 있네요. 자, 다음 시간에 핵분열과 이 핵분열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이야기들, 핵분열 방정식, 핵 2개 방정식, 그 다음에
알파 분계, 베타 분계, 감마 순방출 같은 이야기들도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까지 질문 있는 사람? 없습니다. 질문 없으면 마칩시다.